자, 그리고 그 압송해 갔던 중국인 간첩들이 한국 실업급여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돈도 받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중국인들이 거기서 왜 돈을 받고 일을 합니까? 그래서 6개월 단위로 퇴직을 하고 로테이션을 했는데, 퇴직을 했으면 끝나는 거지. 자기는 6개월 근무하고 한국 선관위에서 이 퇴직을, 강제퇴직을 시켰으니까 실업급여 또 신청하면 자기네들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고용주가 퇴직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실업급여 주세요 해서 실업급여까지 우리 세금으로 받아갔다는 겁니다. 정말 알뜰하게도 빼먹는 거죠. 그런 자들이 99명이 걸렸다. 그러니까 그 99명이 다가 아니고 로테이션 때 들어왔다 이겁니다. 로테이션. 그 99명이 사실관계를 풀었다 이겁니다. 미군들에게. 자, 그게 스카이데일리의 주장이고, 지금 이런 것들이 스카이데일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고, 그리고 스카이데일리가 오보다라고 주장했던 것을 반박하는 또 정황들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국내 최대의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 하나인 DC인사이드에 놀라운 게시물이 떴어요. 바로 커밍아웃, 내부 고발입니다. 콩고,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알바를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사진들,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공개했는데,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선거에 가면 신분증을 내주죠. 그러면 그 신분증을 확인하고 스위치를 누르면 거기서 투표용지가 인쇄가 척척척척 돼서 나오죠. 그러면 그 우리는 투표용지 인쇄물을 받아 들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찍고 싶은데 찍고 또 정당에 찍고 싶은데 찍고 이렇게 해서 접어서 통에다 투표함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표용지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현장에서 나와야 되죠. 현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신분증을 내줘야만 투표용지를 주죠. 그래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거기서 인쇄가 되어 나와야지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그냥 그렇게 하려면 굳이 이런 인쇄물 필요 없이 그냥 아주 가격이 싼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촥촥촥촥 찍어버리면 되죠. 사전에 우리가 과거에 했던, 사실 그렇게 이제 앞으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워낙 이 기계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90년대까지 우리가 투표했던 그런 인쇄를 하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창문을 지금 까맣게 지금 썬팅을 해가지고 밖에서 안 보이게 만들고, 그런데 더워가지고 또 문을 열어놨네요. 밖에 보니까 우리나라 맞아요.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냥 기계를 잔뜩, 무슨 이게, 비트코인 채굴장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잔뜩 만들어 놓고 계속 지금, 투표용지 인쇄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막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걸 했는데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자기는 성남에 있는 이 투표용지 공장에서 알바를 했고, 이런 공장이 안양에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쇄를 자기네들끼리만 한 게 아니고 가나와 콩고 쪽의 공무원들도 와서 인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인원이 부족해서 알바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와 콩고, 이 중부 아프리카에 있는 서쪽, 중부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전부 독재와 그리고 빈곤, 그리고 중국의 1대1로라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중국의 1대1로, 즉 중국의 영향권, 그리고 독재, 그리고 빈곤, 아주 가난하다. 이런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왔다. 그럼 도대체 이게 2023년 10월에 자기가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2023년 10월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23년 10월 성남에서 투표용지 인쇄를 한 콩고, 이 콩고가 23년 12월 20일 날 선거를 했어요. 바로 총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24년 1월 6일 날 VOA, 미 국무부 관영 매체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도가 나왔네요. 콩고에서 선거를 했는데 82명이 부정선거 혐의로 당선 취소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인쇄해간 그 투표용지로 부정선거하고 당선을 잔뜩 시켰는데, 이게 지금 이 콩고가 세상이 뒤집어져서 그 82명이 취소됐다 라고 된 겁니다. 우리 대법관들은 그 부정투표 용지를 보고도 이거는 증거 보장 안 해 하고 다 폐기시켜 라고 했지만, 콩고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법연구회 같은 이런 희한한 자들, 김일성 장학생으로 의심되는 이런 자들이 적었던지 없었던 거지, 그래서 82명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콩고의 부정선거를 여기에서 인수위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정선거를 한 정황, 그리고 그들로서는 비극으로 끝나버린 거죠. 자, 그리고 가나 왔다는 건 아닙니까? 가나는 그럼 그때 뭐 있었냐? 가나의 집권당, 장기 집권하고 있는 집권당의 당내 후보 경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부통령으로 했던 이자가 당선이 됐는데 그 당내 경선 투표용지를 여기서 인수해가지고 이자를 마구마구 찍은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투표용지의 투표 결과는 61.43 대 37.41.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보던 비율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전투표 비율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아마 머리에 떠오르는 게 그냥 이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 부정선거 이자들이. 그래서 이자가 집권 여당의 후보로 선출되었고, 이자가 24년 12월에 대통령 선거, 즉 그러니까 후보 선출 1년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2월 3일 우리가 계엄을 선포했고 이 99명의 중국인들이 잡혀갔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 그 99명의 중국인들이 이 가나의 여당 이 후보 이자의 개표 조작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다 잡혀가 버렸으니까 이자가 어떤 식으로 했냐? 선거를 마치자마자 출구조사, 개표도 시작되지도 안 했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부정선거로 이 당이 그냥 장기 집권을 해왔는데 출구조사도 안 하고 개표도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패배를 승인하고 해외로 도망가 버렸어요. 왜? 12월 3일 날 잡혀버렸으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부정선거 요원들이, 중국 놈들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20년 11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했던 바로 그 선거죠. 부정선거 7개 경합주에서 부정선거 엄청나게 심했다라고 논란이 됐던 바로 그 주중의 하나인 애리조나주에 이렇게 대한항공 수송기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하역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실과한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지금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신인균 국방TV가 지금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CIA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AUF, 즉 한국선관위에서 만든 이 국제기구에서 투개표기를 공짜로 지원하든지 싸게 지원해주고, 그 나라들이 이렇게 엮어보니까 중국의 1대1로 국가더라. 그런데 중국에서 직접 하면 여러 가지 IP 추적 등등 해서 중국은 의심받으니까 미국의 동맹인, 즉 미국의 완전히 등잔 밑에서 이 짓을 저지르고 있는 대한민국 선관위가 아니냐라는 건데, 저는 모쪼록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선관위 직접 제재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대한민국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극좌파들이 자신들의 아성을 구축해 놓은,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아성을 구축해 놓은 이 선관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식구들끼리 아름아름으로만 딱 채용을 하고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정황을 제가 밝혀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지만 확신은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